안녕하세요, 세령입니다. 2021년 1월 5일 9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방송은 리딩하는 방송은 아니고 제 어떤 개인적인 투자 의견과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방송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대한 어떤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항상 신중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횡보 흐름이 나와주면서 알트코인 불장인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비트장이 있고 알트코인 또 불장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도미넌스 차트가 결국에는 우하향하는, 크게 봤을 때 우하향하는 차트 안에서 결국에는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기존에 비트코인만 있던 옛날 장세와는 달리 지금은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죠. 지금 최근 댓글들을 보면은 로잉드님께서 비트랑 이더백은 이젠 전부 다 잡코인이다, 메이저 및 잡코 기준 없고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또 김수로님께서도 이제 기관 투자자 장세라서 알트 순환매 안 나온다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순환매 장세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상승이 일어나냐면은, 업종별로 하나하나 대장주부터 상승이 일어나다가, 또 대장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시가총액 크거나 아니면은 이슈성이 큰 종목들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그 다른 또 테마를 타면서 다른 어떤 분야로 이어지는 걸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데, 그러한 순환매 장세가 암호 자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식 투자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암호 자산 시장에서도 그런 특징을 계속해서 보여왔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후에 시가총액이 암호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간 후에 이 비트코인에 투입된 자금이 아래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형태다. 근데 기존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 다음에 이더리움도 약간 알트코인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물론 알트코인이 맞긴 맞는데, 이제는 비트 이더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를 이제 그 비트 이더 외의 알트코인이라고 묶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사실 이제는 하락이 나와도 많이 하락을 나오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다른 코인 투자 안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많이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많이 아직 덜 올랐거든요. BTC랑 이더리움 차트를 제가 이제 이더리움 BTC 차트를 보면은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4배 정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4배 정도 더 오른다라는 거는 지금의 가격에서 한 4배 정도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이 4배 오르면 400만원이거든요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근데 17년도 전고점이 200만원, 250만원, 이게 김푸 낀 가격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배면은 한 480만원, 400에서 450만원까지도 이더리움 불장,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이라 하면은 지금 4배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럼 그 후에는 2017년도에는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이 좀 하락이 나와준 다음에 비트코인 불장이 왔었는데, 그 구간이 이제 여기였거든요, 여기. 알트코인 불장이 오고 나서,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80%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만 가는 불장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장에서는 거의 비트코인만 잡고 있을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둘 다 가지고 있어야 좀 좋은 게 뭐냐면은, 비트장이 올 때도 이더리움이 따라가고, 알트장이 갈 때도 이더리움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은 알트의 성격도 있고 비트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둘 다 가져가는 건 상당히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는 뭐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하락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진입하시고 이게 그냥 쭉 홀딩하는 관점이 사실 최고의 어떤 투자 방법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제가 며칠 전 커뮤니티 그래도 이제 안 파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무매도로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하락이 순간적으로 와서 알트코인이 하락을 하던 뭐 비트코인 하락이 하던 저는 뭐 무조건적인 매수 관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올라버려서 물량을 못 모으신 분들은 진짜 아쉬울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은 오히려 더 기다렸다가 더 물량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암호자산을 투자하면서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기회 3가지를 꼽았었어요. 그거는 첫 번째로 비트 전고점까지 가는 첫 번째 불장,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한번 나왔죠. 전고점까지 가는 불장이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기회.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것. 이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이 알트장이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 불장이 다시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세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계속 봐오시던 분은 알겠지만, 저는 오르비체인이랑 클레이튼도 투자하는데, 오르비체인과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견한 그 4번째 기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순서 맞추기를 했습니다. 오르비체인이랑 클레이튼이 사실 이 비트코인 불장을 넘는 시점보다 먼저 올 거라고 사실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이 예상은 제가 틀린 겁니다. 클레이튼이랑 오르비체인이 먼저 쏴주길 바랬지만 뭐 그 예상은 사실 이 순서, 먼저 가는 순서는 사실 틀렸습니다. 그 클레이튼이랑 오르비체인이 저는 12월달에 쏴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불장은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제가 사이클상의 예측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상은 좀 틀렸고, 이제 오르비체인 클레이튼보다 이제 비트이더가 먼저 가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제 비트이더 이쪽 계열에는 제가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 3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죠. 사실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뭐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뭐 오르빗이랑 클레이튼도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고, 그 정도의 어떤 투자 체력을 길러놨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제 어떤 투자 관점을 꺾진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게 아니죠. 스텔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CBDC 출시 계획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스텔라에서 CBDC 출시를 계획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법정 앞에 흐리 분야의 디지털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CBDC랑 암호자산이랑 엮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뭐 이미 이미 나와 있습니다. CBDC랑 암호자산이랑 아예 분리를 시킨다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분야는 제가 더 심층적으로 좀 다뤄볼 생각이고, 다시 차트로 좀 돌아와서 불장에서 저는 주의해야 될 거는 그냥 투자 인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암호자산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4년 사이클,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 4년에 한 번씩 상승장이 오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란 자산인데, 이 비트코인 불장, 이 알트코인 불장에서는 샀다 팔았다 매수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포지션 변경 자체가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르빗이랑 클레이가 한번 제가 생각한 어떤 목표가 그런 가격대가 나와주면은 한번 정리를 좀 크게 하고, 좀 비트이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이더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생각이에요. 비트이더 그리고 클레이, 오르빗. 근데 이제 클레이, 오르빗이 제가 좀 비중이 크니까 한번 이제 좀 터져주면은 그거를 좀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이제 비트이더 쪽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면은 이번 4년 사이클, 이 마지막 그 상승 사이클, 장기 상승 사이클 안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이번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클레이를 투자했거나 뭐 다른 뭐
뭐 리플 코인 아니면은 뭐 기타 코인들 투자해서 뭐 상대적 박탈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알트 순환매 펌핑이라는 건 정말 아주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살아남을 코인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살아남을 코인들은 정말 뭐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인 하나하나의 어떤 믿음은 각자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거고,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뭐 브레이커요? 뭐 이분께서는 뭐 클레이튼 모으신 거 인증이 가능하냐? 이게 인증을 가능하냐 아니면은 뭐 뭔가를 이제 보여달라, 알려달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 제가 대답을, 뭐 포지션도 사실 제가 이제 밝히기가 좀 그런 게, 판단 기준이 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격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이 암호자산이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신뢰라는 게 생기려면은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확신을 얻어야만 그 하락이 오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르비 체인이 160원까지 갔을 때 좀 어느 정도 익절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여기 있네. 164원. 근데 이런 게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믿지 않으면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뭐 별로 아쉬움도 없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완전히 이제 몰빵을 했으면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투자 수익이 높겠지만, 제가 정한 어떤 투자 철학과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최종적으로 제 투자 수익률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포지션 변경을 마구마구 하고 본인 어떤 철학이나 뭐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되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단순히 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운이라는 거는 그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 운은 이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상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죠. 많이 벌다가 돈 많이 잃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막 2, 3억, 막 10억 이렇게 벌었다가 막 나중에 까보니까 1억 정도밖에 못 벌고,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 아무리 초상승장일지라도 많이 버는 시점이 오지만 그 원칙이라는 걸 정해두지 않으면은 매매 기준, 매도 기준을 정확히 해두지 않으면 지금 번 돈이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돈 많이 번 분들 많이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투자 어떤 기준이라던가 원칙 이런 거를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한번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지켜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번 한 해 2021년도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